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구강자율감 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앓고 있는 이 혀통증이 오래돼서 잘 낫지 않는데, 여기 와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 사실 저희 외래를 찾는 환자분들은 혀가 아파가지고 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치과를 찾아서 치료를 하고 나아가서 큰 병원에서 검사도 진행을 하고 이어서 치료도 일정 기간 진행을 하였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구강 자율감 증후군은 잘 낫지 않는 완고한 분들이 많이 있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잘 낫지 않는 특성을 살펴서 이에 대해서 거꾸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결국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화끈거리는 대표적인 질환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요, 입안에서 혀를 비롯해서 뺨 안쪽, 입천장, 잇몸, 입술 내측 이게 다 입안의 점막 부위이거든요. 이 입안에서 형태적인 이상이 없어요. 형태적으로 어디 염증이 있네, 암이 있네 이런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입안에서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이 일정 기간 진단 기준에는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경과를 보일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감각에 대한 테스트를 이렇게 해봐도 특별히 통증이 더 악화되는 이러한 반응은 없는 이런 상태예요. 사실 이 병은요, 그 발생하는 기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부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말초성의 신경병증이 있고, 즉 혀를 비롯해서 입안 점막에서 통증이나 온도의 변화, 또 심지어는 맛을 느끼는 신경들이 고장이 났다. 이 말초신경의 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머리에 이제 반복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 반응 부위가 과감작돼서 아주 지나치게 노출이 많이 돼서 변화가 온 이러한 특성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된 이러한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병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입안 내에 있는 구강 요인, 또 몸 전체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전신 요인, 또 정신적인 요인과 관련된 정서적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병을 한의학에서는 구랄, 그래서 입이 맵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거나 혀가 아프다는 뜻으로 설통이라는 병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속에 열이 있는지 또 기능이 약한 건 아닌지, 나아가서 이 열이 몸이 허에서 오는 허화인지 또 화가 쌓여서 오는 실화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몇 가지 진단 유형을 나누어서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앞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정의에서 형태적인 변화가 없이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지요. 형태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유관적으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여러분들의 혀를 살피면서 혀 끝에서 혀 뿌리 쪽까지 점막에 형태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나아가서 다른 부위의 점막 부위의 이상 상태도 확인을 하는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설진이라고 대표적으로 진단 방법이 발전되어 있는데 먼저 설지를 살피게 돼요. 혀 본연의 색깔이 다몽색이라고 그래서 핑크빛으로 잘 나타나는지 살피고 또 그 위에 설태가 가볍게 쌓여 있어서 이 설태를 뚫고서 설질이라고 그래서 혀 본연의 색깔이 내비치는지도 살피고
또 건조한지 정도, 또 이빨 자국이 심한 건 아닌지 등을 살펴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소견의 설진의 모습이 보시는 사진과 같아요. 측면상도 특별히 부어 있거나 굳어 있거나 또 치은이 심하거나 하는 등의 형태적인 이상도 살피고요. 색깔 관련해서는 어반이라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혈액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어혈의 반응이 있는지, 젓갈색으로 색깔의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강자혈감 증후군에 있어서 화끈거리는 혀통증이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을 듯 싶어요. 첫 번째는 구강 점막의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예요. 우리 피부도 자극에 예민해지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까지고 건조하고 등등요. 이와 같이 입안, 특히 혀 표면 위에 자극에 민감할 수 있는 이상이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뇌 통증 영역의 과감작이 진행이 된 경우예요. 사실 구강자율감 증후군을 오래 앓고 있으면 혀의 말초적인 자극의 이상이 결국은 이제 그 환자가 스트레스에 노출된 정도나 또 체질적인 요인도 물론 작용을 해서 그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된 걸로 인해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같은 반응이 바로 대뇌 통증역의 과감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서 전신 기력이 저하된 경우예요. 구체적으로는 말초 신경에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이 고장나는 경우가 그 주변에 미세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서, 이러한 기본이 되는 미세순환 장애라든가 또 전신적인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전신 기력이 저하된 경우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구강 점막의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는 보시는 사진처럼요, 침이 잘 안 나오게 되면 혀 표면의 유두가 위축이 되고 특히 실유두는 떨어져 나가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맨질맨질하게 되면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오른쪽 사진처럼 갈라진 정도가 더 심해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타고나서 갈라진 거 말고 나이 들어가고 침이 안 나와서 건조한 양상으로 인해서 더 갈라졌다는 의미예요. 이런 경우는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철이나 철분이나 또 비타민 B12와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져도 혀의 유두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내 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즉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나 다른 병을 오래 앓고 있는 어르신들, 또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상재균이라고 그러는데, 곰팡이균이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위축성의 구강 칸디다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경우가 다 구강 자율감 증후군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질환을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이와 같은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구강 점막의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병이 오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통증 자극에 민감해진 경우예요. 물론 우리 혀에는 이런 촉각이나 통증과 온도의 차이 등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또 미각을 느끼는 신경이 고장이 나는, 이를 이제 말초신경의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요, 혀에서 맛을 느끼고 또 감각,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는데, 이들 신경은 우리 3차 신경의 혀신경이 이제 주로 통증을 전달을 하고요. 또 얼굴신경이나 서린신경, 미주신경과 같은
특수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들이 맛에 대한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3차 신경의 경우는 일정한 경로를 타고 머리 겉질에 가서 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말초신경이 고장이 나서 잘못된 신호가 반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대뇌 통증역에서 과감작해서 자그마한 자극이나 자극이 전혀 없는데도 아프다라고 느끼는 이상 상태가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이제 과감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러한 변화는 물론 타고난 체질적인 요소도 있어요. 또 환경 차분히 자라면서 형성되는 성격과 관련된 요소도 있고, 나아가서 근래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유발이 되기도 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통증 자극에 민감해져서 구강자율감 증후군의 혀통증이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신 기력이 저하된 경우예요. 사실 말초신경이 고장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이제 입안 미세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신경에 손상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한의학에서는 기혈 부족이라고 해서 전신적인 기력이 저하된 경우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조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기혈 부족은 직접적으로 입에 침 나오는 것도 부족해지고, 또 기력이 없고 맛에 대한 기능도 떨어져서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 상태도 물론 영향을 주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영양 섭취도 부족해지고, 나이로 인해서 노쇠화와 관련된 전신적인 무력감도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이로 인해서 혀통증과 관련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보다 빨리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혀 통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즉 기력을 향상시켜주는 보익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혀를 비롯한 구강 점막이 자극에 민감해져 있는 경우, 또 우리 대뇌에서 그런 자극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 나아가서 병에 대한 저항력과 관련해서 전신적인 기력이 부족한 경우에 병이 오래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잘 낫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염두에 둬서 입안의 민감성을 줄이기 위해서 침을 잘 나오게 돕는다든가, 또 자극에 예민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심시키고 안심시키는 이런 약물을 활용한다든가, 또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신 기혈을 보충해주는 약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한방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강자율감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구강자율감 증후군에 있어서 혀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